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충격적인 이태원 참사에 우리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윤석열 정부도 신속하게 대응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이재명 전과사범 이재명의 현 주소가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들이 대놓고 실명으로 전과사범 이재명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번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변호사들이 지금 현재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그 과정, 또 앞으로의 예상, 지금 현재 사법부가 보고 있는 현 주소, 앞으로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변호사들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전과사범 이재명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요. 자, 데일리안이 법조계에 물어보니 돈 줬다는 사람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 기소 가능. 끝났단 이야기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등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구속된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군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괄1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포괄1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가 막힌 거죠. 검찰이 기가 막히게 일한다는 거죠. 한 번에 다 엮겠다는 이야기죠. 김영, 너 내가 우리 수사 협조 안 해도 돼. 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지금 김영희가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괄 1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 바로 재판에 그냥 회부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지난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에 이재명 대표 측 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고, 유동규 전 본부장도 같은 날 김용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라고 폭탄 발언, 폭탄 증언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러한 법조계의 여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법조계 변호사들이 실명으로 계속해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최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돈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라며 구두에 의한 진술 증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최건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메모나 사진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재 그렇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연한 절차이며 이런 물증들이 있기에 소환 조사 및 기소를 넘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유죄 입증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용 부원장에게 건넬 때 사용했던 가방과 종이 상자 등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구속된 김용 부원장의 진술에 따라 조사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검찰 출신의 임무영 변호사는 만약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김용 부원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라며 이재명 대표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가 현재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현재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지금처럼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김용 부원장을 추궁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김용 부원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질 땐 얘기가 다르다. 이 법원 재판 실무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량이 매우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검찰은 김용, 이재명 동시에 겨눈 전략이다라고 임 변호사는 강조하고 있다. 향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된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재반 사정도 재판부가 현재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던 지난해 12월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로 검찰이 여당 소속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눈치 보기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김서종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하기 힘든 여건이었다며 그렇기에 재판부가 이런 배경을 전혀 묵과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본다며 특히 문재인 지난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밝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검찰이 신중하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재판부도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서종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권력형 범죄이다. 특히 수천억 원의 이익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편취한 범죄 행위이다.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이익을 취득한 이런 사건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검찰과 재판부의 의지 아니겠나라고 작심성토했다. 한편 김용 부원장의 과거 군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 김용 부원장의 과거 군품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포괄일죄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진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이 지난해 4월에서 8월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오래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전과사범 이재명 꼼짝 마라. 변호사들이 지금 실명으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쭉 이야기의 본질은 이재명이는 더 이상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피의자를 넘어 범죄자란 이야기죠. 그러니 김용 부원장이든 이재명이든 묵비권을 행사하든 또 이재명이가 이 소환조사에 불응을 하든 이재명의 운명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변호사들이 작심범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재명이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고 해도 변호사들이 이렇게 법리 해석을 하는데 이재명의 운명은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